여기는 이탈리아에서 한국행 비행기 내부입니다. 좌석을 제자리로 놓으셔야 한다고 말하자 여기 자리가 불편하니 그냥 갑시다 하며 비행기에서 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고, 자리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아니 옆 손님이 자리를 바꾸어 준다고 해서 자리를 바꾸었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하며 승무원에게 소리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승무원은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리고 이 승무원은 쓰러져 인천공항의 병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비행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에밀리아입니다. 저희 언니도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니는 에밀리오입니다. 저희 자매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사랑스러운 우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저에게 인생의 조언이나 때론 친구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는 꿈이 있었고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승무원은 항상 이쁜 제복을 입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라는 점이 제가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끼고 동경해 왔었는데, 그러던 중 언니가 먼저 승무원이 되었고 스튜어디스를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항상 동양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순위가 있었습니다. 항상 1위는 한국이었고 다음은 일본이었으며 마지막이 언제나 중국이었죠.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한국은 인구수도 적은 나라지만 항상 마음속에 1위를 차지하고 있었죠. 에밀리오 언니는 저보다는 나이가 4살이 많고 지금은 알리탈리아 항공사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바로 동양인이 비행기를 타면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비행하면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데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서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으로 비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는 멀지 않고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가는 거리의 비행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항공 노선에는 동양인이 거의 없어서 좋아하는 비행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경유하는 단체 손님이었는지 10명 정도 되는 동양인이 같이 동승을 하며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양인분들도 몇몇 분 있었지만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유독 언니는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날도 중국 사람들이라 모든 것에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도 하기 전에 다른 손님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소음이 문제였죠. 중국 분들은 서로 너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손님들은 저에게 너무 시끄럽다고 조용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언니는 중국 분들에게 가서 조금만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정중히 부탁을 드렸는데 자신들은 영어를 몰라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계속 큰소리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계속 항의는 들어왔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다고 해요. 항공보안법을 봐도 조금 시끄럽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이해 부탁드린다고 죄송하다는 말뿐 할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중국인은 날씨가 덥다고 윗도리를 가슴까지 올리고 에어컨을 더 틀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개인 편차가 있어서 항상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므로 더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독 그 승객만이 덥다고 난리를 피우시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했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내식이 준비하고 기내식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리탈리아 항공사의 기내식은 펜네 파스타와 햄샐러드 크림치즈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기내식인데요. 펜네 파스타가 중국 분들에게는 문제였죠. 펜네 파스타는 기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따뜻하게 해서 드렸는데 약간 불어서 물컹쿨컹했던 것 같아요. 중국분 한 분이 이런 것을 기내식으로 주냐고 소리를 쳤고 언니는 다급하게 가서 다른 빵 종류를 가져다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국분은 펜네 파스타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이런 게도 안 먹을 만한 것으로 주었다고 성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이나 라면 종류를 달라고 계속 소리쳐서 너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세계의 여러 가지의 간편식을 항상 기내에 가지고 있으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고객님들을 위해 비치해 두는데 그날따라 볶음밥이나 간편식이 기내에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쳐다보고 있던 한국분이 저에게 와서 귓속말 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내에는 밥이나 라면이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오늘따라 간편식이 없네요. 하고 말하자 자신이 여행 비상식량으로 컵라면이 있는데 그거라도 드릴게요. 포장되어 있어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준비한 음식 외에는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중국분은 너무 난리를 피우셔서 그렇게라도 해결하려고 사무장님에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무장님은 확인을 완전히 하시고는 그 컵라면으로 펜네 대신 해드렸다고 하네요. 언니는 그 한국분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냐고 물었는데 승무원님도 난처해 하는 것 같고 저 중국분이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네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언니는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 한국분에게는 과일이나 디저트를 더 드렸다고 합니다. 한국분의 도움으로 그래도 소란이 일단락되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예의는 바르다고 언니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언니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승무원이 되어도 중국 사람들과는 엮이지 말라고 항상 당부를 했죠. 시간이 지나고 저도 항공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승무원이 되고 비행을 어느 정도는 했을 때 저는 언니의 말을 항상 생각하고 비행기에 타는 동양인을 주시했는데 누가 봐도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구분이 되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탑승권과 여권을 검사할 때도 한국 사람들은 손에 여권과 탑승권을 항상 가지고 빠르게 진행이 되었다면 중국 사람들은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항상 성질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해서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아도 같이 온 사람과 대화하다 가방에서 주섬주섬 찾아서 보여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은 조용히 이야기하는 반면에 중국분들은 목소리 자체가 커서 그런가 항상 시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구별법이 많지만 마지막으로 구별하는 방법은 탑승권이나 여권을 확인하려고 줄을 서 있으면 항상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중국분들이 많더라고요. 새치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분들은 질서와 규범을 엄청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인들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은 구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언니가 중국 사람들을 왜 싫어했는지 알 것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다 하고 이륙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륙할 때는 좌석을 정위치해 놓아야 해서 고객님 좌석을 정위치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정중히 말했는데 아니 조금 뒤로 갔을 뿐인데 이 정도는 그냥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좌석을 정위치하는 것은 비행 이착륙 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위치로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자신이 불편하니 그냥 가자는 말만 계속하시더라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국분은 요즘은 반려견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려견은 자리가 지정석으로 되어 있으며 창가 쪽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한 손님이 비행기 통로 쪽으로 발밑에 반려견을 두고 계셔서 손님의 좌석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좌석표 자리는 비행기 창가 쪽이 맞는데 한 중국 부부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죠. 손님 좌석은 반려견 지정석이라 창가 쪽에 발밑에 반려견을 놓아야 한다고 하니깐 중국 부부가 부탁을 해서 자리를 바꾸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중국 부부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가 쪽은 반려견 지정석이라 좌석을 자기 지정석으로 가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아니 옆 손님이 바꾸어 준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바꾸었는데 당신들이 왜 난리냐고 따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행기 보안법 규정에 따라 안 된다고 했지만 무조건 창가 쪽으로 좌석을 써야겠다고 우기더라고요. 사무장님에게 말을 하니 사무장님이 오셔서 안 된다고 했지만 여전히 막무가내였어요.
좌석을 바꾸어 주셨던 분은 한국 분이었는데 혹시 왜 자리를 바꾸어 주셨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는데 먼저 중국 부부가 창가와 중간 좌석에 와 있었고 제 자리라고 하니까 처음에 부탁하면서 아내가 창가 쪽에서 멀미가 덜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해하면서 바꾸어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 역시 한국 분들은 배려와 양보가 넘치는 걸 느꼈습니다. 사무장님도 포기를 하셨는지 다른 창가 쪽으로 자리를 안내해서 반려견 지정석 다른 곳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한국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안 바꾸어 드렸으면 이런 곤란한 일도 없었을 건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죄송해야 하는 건지 이런 일들을 보며 중국 사람과 한국 분들을 저도 구분하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고 저에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두 좌석에 안전벨트를 풀면 안 되고 이동이 불가한데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중간에 한 중국 손님이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무조건 가시는데 제 쪽으로 오셨어요. 전 빠르게 가서 손님 이륙 중에는 이동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소변이 급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안전벨트 푼 소리가 띵띵거리면서 다른 손님들도 불안해하셨죠. 활주로에서 이륙 중에는 이동이 불가해서 안 된다고 몇 분만 참아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는 가야겠다고 하면서 저를 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비행기의 기체는 흔들림이 있었고 그 손님 넘어지면서 제 뺨을 때리면서 넘어졌어요. 맞으면서 저도 넘어졌습니다. 비행기는 정상 궤도에 올랐고 그 손님은 저와 제 항공사의 책임이라며 자신이 다쳤다고 저와 항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손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는데 맞은 얼굴이 약간 부어올랐고 일이 커지기 전에 손님에게 가서 그냥 죄송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막무가내의 말만 하시고 저는 창피하고 얼굴도 욱신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보고 계시던 남성분이 이쪽으로 오시더라고요. 중국분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남자 손님은 자리로 돌아갔고 저는 남성분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조용히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국제변호사로 항공법을 조금 알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했더니 바로 수긍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 분이신지 하고 물었는데 한국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한국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분은 저에게 얼굴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때부터는 아픈 것보다는 창피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가방에 간단한 상처 치료제가 있는데 드릴까요 하는데 저희에게도 비상약이 있다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역시 한국분들이 친절과 매너 자상함까지 모두 갖추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화를 내며 제 뺨을 때린 사람 때문에 트라우마가 왔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이야기하고 잠깐 승무원 생활을 하지 않고 병원에 다니며 다른 일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트라우마도 많이 좋아지고 있을 때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국으로 가는 직항이 생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하지만 다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집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한국행이라 한국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안전할 것 같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정말 많은 승무원분이 지원을 하겠다고 원서를 냈더라고요. 역시 한국행은 인기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전 기쁨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근무지들이 있었고 전 잠깐 쉬는 중이어서 운이 좋게 한국으로 운행하는 비행기를 타게 된 거예요. 전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행으로 가는 비행기를 첫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혹 중국하고 가까워 중국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역시 한국행이라 한국분들이 엄청 많이 타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한국분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병원에 다니고 트라우마가 심해서인지 모르지만 긴장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는 순조롭게 비행을 하였고
무사하게 비행이 끝나가는 무렵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배가 조금씩 아파져 오더라고요. 콕콕 찌르는 통증은 계속되었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데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조금만 참으면 인천공항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려고 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고 있는데 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 배를 잡고 웅크리고 있는데 주변에는 응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분의 한국분이 오시더니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 배를 여러 군데 눌러보시더니 여기저기를 확인하셨습니다. 같은 항공사의 직원들이 와서 의사냐고 물었고 자신은 한국 의사며 자신이 볼 때는 맹장염이나 소화성 궤양은 아닌 것 같고 IBS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서도 IBS가 뭐지 하면서 물어봤는데 지금은 말하지 마시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부터 가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IBS가 큰 병이면 어떡할지 걱정을 많이 하면서 배는 계속 아파져 오더라고요. 공항병원에 도착했는데 비행기에서 봤던 의사 선생님도 같이 공항병원에 오셨더라고요.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해 주시고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을 때 비행기 안에서 저를 봐주시던 선생님이 제 쪽으로 오시는데 아팠을 때는 몰랐지만 꽤 훈남 선생님이었어요. 오시더니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은 배가 안 아프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다행이네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했는데 전화번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IBS가 뭔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민감한 분들이 많이 나타나며 설사나 변비가 동반한다고 하시는데 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말씀하셨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역시 한국 분들은 남의 사소한 배려까지 한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휴식과 운동으로 걷기나 산책을 많이 하라고 하시면서 가셨습니다. 그런 배려의 한마디가 약간의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2일에서 3일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해서 전 인천공항을 둘러보았는데 일로만 봤던 인천공항은 다시 보니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은 정말 깨끗함과 최신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지만 세계 공항 중에 노숙하기 좋은 공항으로 한국이 2위라서 깨끗한가 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위는 싱가포르의 창이 공항인데 편의시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천공항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국제공항에서 볼 수 없었던 자리의 콘센트인데요.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몇 군데뿐이라 콘센트를 쓰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라 하는데 한국의 공항을 둘러보니 자리에 콘센트도 있지만 USB 포트도 같이 있어 너무 편리하고 콘센트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는 것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어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문 식당가와 스카이 라운지가 있어 여러 가지의 음식을 항공에서 먹을 수 있다는 점이나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데 스타벅스나 커피빈 투썸 플레이스 등 다양한 커피 전문점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있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인천공항이 세계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이 좋았던 것은 훈남 선생님과 자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이지만 인하대학교 병원 제2여객 터미널에 있는 공항센터에 있었는데 여기에 모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다 친절하시더라고요. 하여간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지금은 한국인 남자친구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제 한국인 남자친구는 의사입니다. 다들 알고 있으시겠지만 연락처를 받고 한국에 3일 정도 있었을 때 많은 연락과 많은 만남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 연락을 자주 했고, 지금은 인천공항에 근무할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근무지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명소 구경과 하고 싶은 일들이 아주 많네요. 당연히 남자친구와도 가까워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만남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요즘은 항상 한국에서 살고 싶네요. 이탈리아와 한국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 언니 에밀리오도 한국 남자와 교제 중이며 결혼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은 에밀리아 님인데요. 지금은 한국에 근무하고 계시는지 아님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친절과 배려를 가지고 있는 한국 분들에게 아주 큰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는 점이 자랑스럽네요. 이와 같이 요즘은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분이 한국을 사랑할 때까지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